신하선 이윤환의 특별 강의 모집. 참가 신청 02-543-6669번으로 문의하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력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더 큰 내일을 위해 더 큰 희망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신하선, 부동산 경력 20년 만능 박사 이윤환, 부동산 분양 투자 알파고 최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만들고 싶다면 신화경제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입니다. 네,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알짜배기 부동산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 오늘은 어떤 곳으로 떠나볼까요, 대표님? 자, 그래요. 아무래도 항상 이 어느 지역이든 유망 지역이 또 있을 수 있고요. 틈새 시장이라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발표에 의해서 뭔가 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냐? 여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지역 소개를 해주실지 더욱더 궁금증이 밀려 들어오는데요. 자,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요. 어느 지역이 좋냐? 우선 이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난 1월 5일부로요. 이제 경기도에 뭐 광명, 과천, 하남, 그리고 성남, 분당구, 수정구가 이제 해제됐어요. 이제 해제는 규제 지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정 대상 구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됐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 전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어디가 빠졌느냐? 그게 바로 용산구, 그리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네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됐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자연스럽게 그 소위 조정 대상 구역 투기 과열지구로 남아 있는 용산이나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는 소위 거래, 어떤 주택을 이제 뭐 아파트를 이제 매입한다고 해도 부담이 될 것이고 파는 사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정 대상 지역 또 투기 과열 지구 이 둘 다가 기본적으로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취득세 또 뭐 양도세 또 종부세 이런 것까지 다 엉켜 있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큰 곳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많은 분들은 여기를 피해서 어딘가로 조금 몰려드는 이 풍선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똑같은 양이 있어요. 풍선이 이렇게 불었어요. 그럼 요만한 동그란 풍선에 이쪽을 확 눌러요. 그러면 어딘가가 이만큼이 부풀어 오르는 그게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한다면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주기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 어디냐? 이걸 보는 것도 지금의 우리가 이제 지역 탐방을 하는 거에 골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처럼 소위 이런 조정 대상 구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가 해제됐어요. 근데 그거 해제된 것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규제가 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노출하는 부분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뭐지라고 이렇게 오히려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뭐 주택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가를 산다거나 했을 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에 한해서 이 허가를 내어주는 그야말로 규제책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요. 국제 교류 복합지구죠. 마이스 산업지 이제 잠실 근처에 있는 곳 강남구 삼성동, 첨당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그리고 주요 재건축 단지로서는 양천구 목동이죠. 또 영등포구 여의도 그리고 이 성동구 성수동의 이제 성수 전략정비 구역 그리고 이 강남 압구정 일대 여기가 지금 아직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허가구역이 이제 2023년 4월, 2023년 6월까지가 이제 허가구역이 이제 지정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흘렀을 때 과연 이걸 일시로 해제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연장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마저도 사실은 거래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요, 주택에 대한 대지 지분이 6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입주를 해야 됩니다, 집으로. 예. 그래서 그걸 아닌 뭐 전세 끼고 사놓는다, 그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소위 이제 상가다라고 하더라도 15제곱미터 대지권 비율이요. 그게 넘어갔을 때 내가 들어가서 영업을 해야지만 허가가 나온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입하는 데 있어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곳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건축 단지라든지 국제 교류 복합지구 인근 잠실 일대인 거고, 또 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예정지 같은 경우 뭐 공공재개발 예정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소위 매입하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허가구역이 묶여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래가 안 되고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살펴보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데, 그곳이 어디냐를 지도를 요 앞전 단계 이제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얘기를 나누기가 좀 편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허가구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대상구역 투기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소위 이제 용산, 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살펴본다면 이 성동구하고요, 이 광진구가 한눈에 싹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죠. 거기다가 용산구가 이런 식으로 그 해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강남 한강 위쪽은 이 성동구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 위쪽도 이 광진구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규제 지역을 떠나서, 또 아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유입될 수 있는 정말 그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희망이 밝은 곳, 미래지향적인 곳, 또 강남구 가까운 곳, 한강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송동구하고 광진구가 굉장히 좀 유망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한강에 접해 있는 거를 따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강북 쪽으로는 마포구, 용산구, 송동구, 광진구, 그리고 또 한강 이남 쪽으로는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규제 지역이라는 곳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풀어주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부분인 만큼 이곳이 핵심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핵심 지역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판단한다면 강동구도 될 수 있고 동작구도 될 수 있다고는 보여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곳하고 연계돼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판단한다면은 그래 나머지 한강에 접해 있는 이 전부 서울에서 25개 구 중에서 11개, 예, 그 중에서 핵심 지역으로 따진다면은 강북에서는 용산구, 송동구, 광진구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연계된다면 지금은 용산과 강남 3구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용산과 송동구, 광진구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강북 쪽에서는 용산구, 송동구, 광진구, 강남 쪽에서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 해서 강남북 6구라는 곳이 가장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이점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 어디인지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 통해서 알아봤습니다.